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아침에 또 시초가를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많은 겁을 좀 내어주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좀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는 이 시세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급들인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락한 폭에 대비해서는 아직 또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범위가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측했던 294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런 거는 결국에 기존에 계산하고 준비했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수치의 자리를 한번 잡고 간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제가 예측하고 준비해오던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듭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자, 9월 13일부터 제가 VIP방에는 계속 언급을 드렸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속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에요. 대략적으로 2940에서 296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방을 열어두고서 본다는 생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예상하는 수준까지 접근할 경우에는 역대급 손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에 대해서,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맞췄다 안 맞췄다를 논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간까지 결국에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68포인트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2968포인트. 그래서 2940포인트 때까지는 결국에는 내려온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다할 만한 악재가 완벽하게 걷어지거나 새로운 모멘텀이 크게 다가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직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현재 2940포인트 찍었다고 해서 그 구간이 100% 저점이다라고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역대급의 좋은 기회라고 꼽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노이즈가 좀 남아있고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그래도 상승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는 코스닥이 98 종목까지 이제 수량이 그랬었는데 그래도 2배 가량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코스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름 좀 수급이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계속 좀 제기되고 있는 미국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 또 미중 간의 리스크, 참 인마들이 아주 그냥 고래들께서, 그쵸? 고래님들이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괜히 지금 새우등 터지고 있죠. 그래서 요 각각의 이슈와 또 두 국가 간의 이슈가 어떻게 지금 또 해소가 되어 가느냐, 이게 우리 시장의 현재로서는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그동안에 미국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 모두 다 리스크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그런 거 좀 잘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몇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 또 SDI 오늘 많이 빠지니까 4.2% 빠지니까는 제가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락도 반기고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종목을 사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론 개별 이슈를 통해서 개별적인 악재가 생기는 경우에는 매도가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4.3%대 빠지니까는 또 막 겁에 질려가지고, 아니 기존에 여러분들께 다 브리핑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아 오늘은 무슨 날이구나, 오늘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락을 반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왜 안 하시고 겁부터 내냐고요. 그만큼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뭐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떠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풀이를 할 줄 아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을 기회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겁에 질린 분들은 아직 공부가 좀 덜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도 저가매수 찬스로 분명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자, 최근 추천주 리뷰 박진영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런데, JYP 엔터를 최근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엔터 쪽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런 드라마, 미디어, 콘텐츠 종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왔었죠. 앞전에 그래서 JYP 종목을 삼성 SDI 앞전 영상에서 10월 2일날 신규 추천주로 JYP를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 접근은 가능한 영역대였고, 완전 빠른 단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느긋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48,000원에서 5만원까지 목표를 한번 잡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수급도 정말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여러 모멘텀들은 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한번 또 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SDI에 지금 현재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노이즈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내재화. 자, 우리 예전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삼성 SDI 협력사 리비안, 그죠? 리비안이 새롭게 또 모델을 출시를 하고 리비안 쪽으로 SDI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런 협력사로서 이렇게 좋은데, 리비안이 전기차 배터리 자체 제조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 SDI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성차 기업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뭐 사실 일부 장비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액션들이 좀 취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을 좀 보자라 말씀을 드렸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23년 말까지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충해서 배터리 자체 생산,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SDI가 리비안과의 협력을 위해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100% 뭐다라는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우리 폭스바겐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성차 기업이 배터리를 정말로 그냥 폭스바겐이면 폭스바겐이라는 이름을 따고서 폭스바겐이라는 이름으로 배터리 회사를 만들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커요.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요, 배터리 회사들의 지분을 확보하여 투자 방식으로 내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당장에 자기들이 회사를 진짜 차려가지고 자체 생산을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계속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마진율이 그만큼 안 나와요. 그리고서 아직까지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배터리 아직까지 화재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소재들도 지금 뭐 어떤 배터리 많이 있잖아요. 배터리 항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시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마진율도 적고 사고율도 있는데, 마진이 적은데 사고율은 높아, 마진율 대비해서.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줘야 될 돈들이 너무 많은데, 완성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자체 생산을 했어요. 원가는 낮춰서 좋아. 원가는 낮추겠지, 배터리를 구입하는 원가는. 그렇게 해서 차를 팔았는데 원가가 낮춰서 차량의 마진은 좀 높다라고 쳐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리콜 사태가 이번에 최근에 LG처럼 그렇게 불거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충당금으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배터리를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타산이 아직 그렇게 임팩트 있게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완성차 기업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먼 훗날 23년, 25년 이때쯤이면은 기존의 우리 셀 기업들도 사실 어느 정도 기술력이 좀 더 확보가 되고 안전성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뭐 이제 이쪽을 투자를 한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협력해서 뭔가를 새로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해지고는 있는데, 그럼 뭐 좋아요.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된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현재 위치에서 SDI를 투자할 때 상승 여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 셀 기업들 지금도 충분히 투자해도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는 거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장기적 관점인데 이미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또 성장률로 따진다면은 좋은 성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벌어들이는 돈들이 이미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2021, 22, 23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는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뒤에는 또 뭐 이때 가서 내년 후 가든 내후년 가든 가서 24년, 25년까지도 새롭게 반영된 이슈들을 같이 또 여기다 접목시켜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23년도까지는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는 완성차 기업들도 테슬라를 포함해서 폭스바겐, 뭐 GM, 지금 리비안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23년 이후에 뭔가 본격적인 어떤 생산 액션이 취해지지 않겠느냐. 공장 지을게 하면서 그 떡 하면 그냥 나옵니까? 안 돼요. SK 이노베이션도 25년까지도 미국에다가 뭐 엄청난 금액으로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계속해서 짓는다고 하고, SD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본다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으로도 너무나 좋지만 지금 현재 발생될, 앞으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발생된 실적까지 놓고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거는 이러한 내용들로 빠지는 거는 척감에서 찬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겁니다. 물론 변수는 시장이죠.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변수겠죠. 시장이 아무래도 더 빼면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더 큰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분사 우려, 결국에 제가 분사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LG랑 SK와 그러니까 LG와 SK 그리고 삼성, SDI 요렇게는 분사 이슈가 각각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얘네랑 얘랑 이 분할을 해야 되는 이 개념 자체가
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을 더 많이 뺏어 먹으니까 더 이상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고, 이미 다 브리핑을 좀 드렸던 내용이었죠. 시장 리스크는 기존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40에서 60까지는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2900포인트 이하로 깨고 내려갈 때는 뭐 정말로 미국이 진짜 뭐 디폴트 상황이 간다든지,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출렁거림이 클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국, 중국 개별 노이즈와 또 추가로 뭐가 있죠? 개별 노이즈 추가로 미중 간의 갈등, 무역 갈등, 이걸로 인해서 출렁임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다. 단기적 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2940포인트, 뭐 60포인트를 무조건 지금 저점이다라고 확실하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봐요. 여기 이 정도 구간에서의 지지점을 형성시킬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봅니다. 저도 제가 가진 데이터가 있어요. 그냥 뭐 차트로 단순하게 여기가 어쩌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연결고리들을 계산해서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감을 좀 잡을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뭐 40포인트 찍었네 많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애매하잖아요. 남들은 뭐 3000이라고도 외치고 하는데 이 뭐야? 2940은 뭐고 60은 뭐야? 그죠? 근데 딱 요 밴드에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도로 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들이 따로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 배터리 시장 점유율, 지금 SK랑 LG 포함한 글로벌 이제 배터리 기업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SK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를 제치고서 5위에 올라왔다.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성 SDI가 7.3%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 똑같아졌어요. SK이노베이션이 오히려 더 제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점유율, 성장률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5위 자리를 내어줬는데,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미국 시장, 북미 시장 쪽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고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로 인한 모멘텀으로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삼성 SDI 같은 경우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증설, 모멘텀은 계속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으로 나오면 배터리 쪽으로도 계속 뭔가의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남아 있었는데, 오히려 뭐 바이오나 이쪽으로 먼저 언급이 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간에 SDI도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침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경쟁사는 앞다퉈서 미국 진출을 하고 있고 SDI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사실 진도는 조금 처져요.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진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안 좋게 볼 건 아니다. 얘네들이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야 너는 왜 지금 다른 회사들은 다 미국 시장 그렇게 침투해서 앞다퉈서 경쟁하고 있는데 니네 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는 오히려 증설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더라도, 늦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그렇게 처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앞으로 캐파가 어떻게 변화를 주냐에 따라서 점유율 차이가 좀 더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밑에 있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막 위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밑에 있는 상황도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증설 이슈를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다른 기업들은 증설 이슈를 모멘텀 삼아서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SDI는 그로 인한 부분으로 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증설 이슈, 투자 이슈로 인해서 나타나는 앞으로의 주가 변동은 우리가 모멘텀으로 삼아야지 SK나 LG보다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러면 결국에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도 부정적으로 볼 내용은 큼지막하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내용들 다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렸고, 이거는 장기적 관점이고, 이거는 이미 더 해소됐고, 시장 리스크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명백한 저가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다 말씀을 드렸고, 미국부터 리스크가 생겨서 정말 디폴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모든 것들을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스토리를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SDI 주가가 지금 67만 6천원까지 하락을 보였을 때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를 하셔야지, 여기서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어떡하나요 외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장중에 지금 저점까지 2.6%나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6% 빠졌는데 삼성 SDI가 지금 4.3% 적당하게 빠진 거예요. 지수 대비해서.
지수 대비 적당하게 빠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양호한 거예요. 고점 대비 지금 보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종목을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떨어지니까는 왜 다 무섭다고 뒷걸음질 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주식을 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회원님들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입장이라고 쳤을 때, 중립 입장이라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이거 매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 매수가 좀 땡기지 않나요? 그래도? 그죠?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 그럼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치워야 될 타이밍일 것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립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구간이 이제 슬슬 매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매수의 욕구가 막 안 생깁니까?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요. 앞으로 다가올 거를 봐야죠. 여기서 초보자와 경험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초보자분들은 지금 이걸 봐요. 이렇게 봐요. 초보자분들은요, 여길 기점으로 이걸 봅니다. 아, 내렸다. 미치겠다. 못 버티겠다. 근데 경험자분들은요, 여길 기점으로 앞으로를 봅니다.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쪽을 보고 계십니까? 이쪽을 보고 계십니까? 좌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진 초보자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우측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공포감이 올 때, 이런 공포감이 올 때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만 보고 있는 분과 지금 여기만 보고 있는 분, 이 벽을 넘지 못해요. 이 벽을 뚫고 여기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를 못 봐요. 그런 분들과 여기를 기점으로 앞으로를 보는 분들과, 이쪽은 경험자, 이쪽은 아직 초보자. 그죠? 여러분들 어느 쪽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심해요. 코스피도 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10% 이상 빠졌어요. 지금 12%, 13%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죠? 이거 현재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를 봐야겠죠. 이만큼 하는데 여기서 손절을 할 거 있으면 손절을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기서 무슨 손절을 해요. 지금 여기서 왜 여기서 고민 안 하고 여기서 고민을 해요. 손절을. 지금은 여기는 손절할 때가 아니에요. 손절을 할 때가 아니고 내가 가진 종목이 정말 실적, 어떤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냐, 밸류에이션으로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냐, 그리고 우리 하반기 포함 내년 초까지 하더라도 혹은 연간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실적이 괜찮게 나올 놈들이냐, 그런 검토만 하실 뿐이고,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종목 교체는 해야 되겠죠.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하는 건 맞긴 맞아요. 이상한 종목을 들고 계신다라면. 근데 밸류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장성이 짙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지금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가져가야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빠졌어요. 안 빠진 종목 없이 다 빠져서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구분만 하시고 그런 계획만 세워라. 좌측을 보지 마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좌측을 보지 마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우측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좋은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러한 종목들로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많이 힘들고 하시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된다?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VIP님들께 최근에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 주말에 연휴간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역사상 최고 실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 배당도 준다네? 근데 지수 대비해서 못 오른 종목,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죠? 코로나 직전에서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는 플러스 30% 가까이, 오늘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는데도 30%나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얘는 지수 대비해서 마이너스 25%의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이거보다 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못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종목, 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 근데 연말 다가오죠? 근데 연말이니까 또 배당도 준다네? 밸류가 저렴해요.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비교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의 보통 산업군들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이런 종목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먹어도 20-30%는 꽁으로 먹을 수 있다. 그 뒤에는 뭐 시장 좋으면 또 더 탄력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10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된다. 명백한 저가 매수 찬스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VIP님들은 그런 종목으로 지금 계속 제가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좀 되실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정신 차리시고 그럴수록 이성을 잃지 마시고 앞으로를 더 바라보시면서 앞으로를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다 수익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익 모멘텀을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1개월에 44만원, 2개월에 77만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상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이상의 뭔가 패러다임을 불러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딩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죠. 저희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 종목 이미 오늘은 빨간불 다 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하나씩 준비를 해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 삼아서 좌측을 보고 계신 분들인지 우측을 보고 계신 분들인지 아시겠죠? 그걸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시장이 참고로 너무 설렙니다. 저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강의 문의 많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